자꾸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찍으려고 그러면 이제 찍히는 피사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망원 렌즈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는 생태적인 보호에도 상당히 관심이 높아진 거다라는데 되게 저도 고무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고 있는 이종렬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자연과 환경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제가 신문사에서 사진 기자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과 관련된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빠져들었다고 할까? 빠져들면서 지금은 이제 주로 자연과 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신문사에 있을 때부터 캐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초부터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캐논을 썼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한 30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개인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있을 적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자연 환경을 촬영하다 보면은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망원일수록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RF 800mm나 그런 장망원 렌즈를 쓰면 아무래도 야생동물을 촬영하기에 너무 편해요. 왜냐면 그만큼 떨어져서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작업들이 망원 렌즈를 가지고 하는 작업도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는 35mm예요. 제가 하는 다큐멘터리 작업 중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는 렌즈는 35mm입니다. 35mm는 일종의 표준성도 되지만 좀 광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주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렌즈를 35mm로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원 렌즈를만 사용하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해야 다양한 사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RF 800mm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RF 200의 800mm를 또 쓰고 있어요. RF 800mm 같은 경우에는 좀 헤비하죠. 렌즈도 크고 대신 렌즈가 밝잖아요. 밝고 해상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써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RF 800mm를 써요. RF 800mm를 쓰면은 새들의 깃털이 있잖아요. 깃털의 질감이 그냥 뽀송뽀송한 깃털의 질감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0의 800mm 렌즈를 많이 쓰는데 200의 800mm는 이제 장비가 무겁고 헤비한 것을 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운 곳들. 제가 이제 험지를 많이 다니거든요. 무인도 아주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험지를 많이 가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큰 장비보다는 이동하기 편하고 조작하기 편한 200의 800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100의 500mm RF 그런 망원 렌즈가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35mm 렌즈이기도 하고 50mm, 그 다음에 85mm 이 세 가지 렌즈를 많이 씁니다. 그 렌즈별로 주는 여러 가지 맛깔스러운 장면을 그 상황에 맞게끔 찾아서 쓰는 거죠. 저는 단렌즈로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줌이 아니고 35mm 단렌즈, 50mm 단렌즈, 85mm 단렌즈 이렇게 단렌즈를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망원렌즈에 관심이 많아졌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해외 촬영을 가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촬영을 다니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자기는 뭐 300mm 정도의 렌즈 몇 개 안 갖고 계신데 엄청나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되게 그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500이나 600이나 800mm는 그만큼 뒤로 물러서 촬영이 가능한데 300mm나 200mm는 렌즈가 짧다 보니까 자꾸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찍으려고 그러면 이제 찍히는 피사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망원 렌즈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는 생태적인 보호에도 상당히 관심이 높아진 거다라는 데 되게 저도 고무되고 있고, 다만 망원 렌즈는 잘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결과물들이 완전히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심도 하나하나에도 배경이 확확 가고 그다음에 포커싱 하나하나에도 다 디테일이 뭉개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그러한 디테일을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잘 다루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두고 다양하게 촬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리개 단계별로, 셔터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열심히 트레이닝 하시면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저어세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저어세는 제가 시간도 많이 들이고 진짜 많은 장소, 많은 곳에서 작업을 했던 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찍었다라기보다도 그 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새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제 사진 속에서 그 새의 삶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저새 이야기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극장은 저한테도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준비하는데 거의 한 달이나 걸렸어요. 사실은 제가 촬영한 사진들을 처음부터 다 꺼내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극장 하면서 저 스스로도 과거에 했던 작업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봤던 그러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형 스크린으로 사진을 본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준비한 저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신 분들도 매우 행복해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사진극장은 저에게도 무척이나 흥미로운 작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하는 작업 스타일이 거의 목숨 걸고 사진 찍는다고 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하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애착이 가는 거는 프린세스 오데트 작업이 가장 애착이 가요. 진짜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스스로도 죽음의 공포를 막 느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만 바라봤던 새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구나라는 거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봤던 작업이 프린세스 오데트예요. 그 강에서 거의 한 달을 자고 작업을 했는데, 와, 그러면서 두 가지 경험,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했고, 그 다음에 새들의 삶을 진짜 가까이 옆에서 지켜봤다는 경험을 그 작업을 하면서 솔직히는 그런 작업 다시는 하고 싶진 않아요. 다시는 못 해야겠다. 하라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그 작업만큼은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구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새에 관련된 작업을 할 적에 그냥 나와서 새를 찍으려고 나왔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새만 보면 저게 무슨 새지? 저걸 어떻게 찍지?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진가적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부터는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 훨씬 더 내가 고민하면서 내 사진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새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처에 있는 작은 새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새의 이야기를 꼭 만들어서 사진 작업을 해보셔라. 그러면 그 한 가지의 새를 작업할 때마다 하나의 경험치가 쌓여서 자연 환경을 다 이해하는 그러한 작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자연 다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비슷하게. 근데 업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취미를 바꾸거나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작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가가치를 생각하고 하는 작업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다른 거를 한번 해봐라. 얘는 안 돼. 왜냐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노력을 하고 10개의 인풋을 넣으면 사실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 다큐는 그게 안 돼요. 한 달 내내 거기 내가 장소에 가 있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찍었다 그래서 한 달만큼의 작업량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게 자연 다큐예요. 하지만 그 자연 다큐를 함으로써 꼭 그 유형의 어떤 물질적인 거를 얻는 건 아니라 저만의 힐링도 있잖아요. 나만의 느낌도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사진 작업하는 게 되게 즐겁고 행복해져요. 그 뭐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어떤 결과물에 연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작업을 끌고 못 가더라고요, 오랫동안. 근데 갈 때마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 내가 나와 있구나. 저들이 이 얘기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사체를 관찰하면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작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 어려운 질문이.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기종이 막 나와요. 최신형 기종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그 시기에는 그 카메라가 가장 최신형이었어요. 가장 비싸고 가장 최신형이었어. 근데 그게 2년마다 새로운 기종의 카메라들이 나오면서 그 카메라를 기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계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에 우리 새로 나온 카메라 있잖아요. R5 마크 2. 제가 그 카메라를 캐논에서 부탁을 해서 실제로 한 달간 로드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메인 카메라 돼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 다른 카메라를 더 사야 되나?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를 일이죠. 기계가 더 좋은 장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R5 마크 2가 저한테는 최고의 나의 메인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업사진가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다른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자연 촬영을 하고 자연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촬영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업사진가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진업계가 다 그래요. 하지만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의 작업을 좋아하고 제가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당분간은 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하여튼 지자체하고 같이 할 작업들이 2개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끝내고 싶은 작업들이 있어요. 사진극장에서도 그 약간 맛배기 영상처럼 보여드렸는데 도요새 이야기. 그거는 올해 꼭 끝내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요새 작업을 좀 마지막에 끝내서
결과물로 딱 정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